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서 유예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서 유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선 제도 정비 그리고 후 과세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한 뭐 제도권에 들어온 현재의 상황도 아니고 규제안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유예하는 게 합당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대권 후보들이 이거를 갖고 아마 명분 삼아서 이슈거리로 여론몰이를 내서 좀 의견, 그러니까 폄몰이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대로 아마 대권 후보들은 아마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여야 모두 대권 후보들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도 아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유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에서 샌드박스에 투자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샌드박스도 되게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사실은 디센트럴 랜드는 뭐 100원서부터 해가지고 6,000원 가까이 찍고, 뭐 지금 뭐 샌드박스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1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3,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소뱅이 직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뉴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뉴스 이전서부터 이미 투자는 진행됐고 인프라 협업은 이미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와지어 X 토큰, WRX죠, 일명. 뭐 이거는 제가 좀 많이 하락했을 때도 꼭 홀딩하고 계셔라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1달러부터 1달러 30센트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수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점이었고, 쿠코인 뭐 상장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급등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사실 뭐 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의 성장성을 보고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고, 뒷배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또 그리고 와지어 X 토큰하고 페어되어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향후에도 아마 쿠코인 말고도 다른 대형 거래소에 계속해서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아시면서 물려 계신 분들, 하여튼 뭐 이러신 분들 저러신 분들 케이스 있을 거야. 아마 그 뭐 헐값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게 30센트? 300원이 안 됐을 때 아마 제가 이걸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6,000원인가? 6달러인가? 아마 7달러인가 찍고 아마 좀 많이 떨어졌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또다시 아마 향후에 이제 거대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업비트에서는 광고를 되게 많이 TV에서 광고를 되게 많이 틀면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비트가 광고한다는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거고,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거고, 코빗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코빗 나쁘지 않은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빗도 제가 보니까 어저께 그 영상에서 그 TV CF 하기 위한 준비 작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작 코빗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뭐 되게 작은 거래소인데 뭐 별거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보신 분이 있겠지만, 자 보세요. 예전에는 업비트가 이렇게 TV에서 매일매일 광고를 한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코빗도 TV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거라는 거를 넌지시 우리가 그 시그널을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코빗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이걸 제가 넥슨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많이 보는데, 제가 코빗 거래소에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투자했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통해서 넥슨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었고, 넥슨이 코빗의 거대 지주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코빗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유영석 그분이나 몇몇 분들이 이제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표면상 이제 표출돼 있는 거는 사실 대형 거래소 그러니까 대형 뭐 다국적 기업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코빗이 뭐 TV 광고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TV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향후에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코빗 거래소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CME 12월 6일 날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출시한다. 이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확실히 완전히 뭐 들어간 그건 아닌데 마이크로란 얘기가 뭐 샘플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확실히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우회적으로 지금 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CME 1252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버투 파이낸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거든요. 우회적으로 지분 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뭐 어떤 이런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골드만삭스인가 JP모건인가 올해 연말까지 8,000달러까지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약간 수익률 면에서 하반기하고 내년 어느 순간까지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막 이렇게 사토시 마켓에서 몇십 프로 막 올라가는 코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코인 사시는 거는 개개인의 마음이야.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뭐 아니다, 듣보잡이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거대 기업이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뭐 1원도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 스캔코인에 투자해가지고 그 코인이 상장 폐지되거나 완전 사라진 적을 경험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제가 날린 게 몇십 개도 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가 짜증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 저점에 매집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 10%, 20%,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 10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저희 이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라이젠 노드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저는 제가 노드 운영하거나 리눅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한테 이제 의뢰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카톡방도 이따가 오후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블로그도 아마 소개해준 그런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링크도 걸어드리고 이제 호라이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놀리기보다 아마 노드를 돌리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장기 투자자시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의 ETF 전문가죠.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쪽으로 넘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라벨러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2022년 7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장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신청을 했어요.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240일이 걸리고 또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240일이 걸릴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달까지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때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간이 뭐냐면 내년 2분기거든요. 내년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정황상 봤을 때 2022년 2분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거대한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제 전 개인적인 퍼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건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수락한다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상품 제출에 응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마켓 와치에서는. 그리고 곧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발표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뭐 어떤 뭐 군사력이나 GDP, GNP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잡는 게 낫죠. 향후에는 뭐 다른 어떤 뭐 다국적 그러니까 다극 체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죠. 2030년 되면은 아마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FED 의장을 곧 결정할 거예요.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만약에 결정된다면 이러한 유동성 장세는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물망에 오른 후보들 중에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그래서 이것도 꼭 결정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내일이죠. 내일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금리나 아니면 테이퍼링에 관해서 아마 언급을 하실 거예요. 연준 의장이. 근데 현재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소수 대란으로 물류 대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이게 단지 그냥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그 단어나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현물 경제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소매 투자자들은 다 이렇게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프라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 우선 과제이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기적인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레이 달리오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예,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은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었다. 뭐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거에 관한 것도 지금 상원에서 투표가 뭐 진행되고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것에 관한 것도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아마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에 CRO라고 크립토닷컴 거래소 코인이죠. 이게 뭐 상장돼서 제가 보니까 샌드박스 이외에는 CRO가 좀 상승세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증받은 거래소들 이 거래소 토큰을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BNB가 됐건 BNB가 됐건 아니면 뭐 CRO가 됐건 아니면 뭐 WRX가 됐건 뭐 아니면 FTX 토큰이 됐건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했는데 더 많이 급등할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사시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때가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이 문장이 오늘 영상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리 실버트가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 언밴했던 거에서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다. 비트코인 금지를 다시 해제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 실버트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진짜로 돌아와야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국이 빠져야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앞에서 하는 거랑 앞에서 대중들한테 말하는 거랑 미디어에 발표하는 거랑 뒤에선 틀리다. BSN이나 아니면 텐센트나 아니면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미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와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을 시켜놓고 그것을 전 세계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BSN망을 지금 확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블록체인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을 배제시키나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리 실버트가 말하는 게 아마 정답이고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달 21일까지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대중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게 평가를 하면 국가에서도 그걸 따르겠다라고 예전에 이제 3주 전인가 아마 발표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그널이 되고 효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마도 그때서부터 한국의 아마 시장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또다시 끼면서 폭등장에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저도 물론 중국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건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내가 투자한 코인이 왜 안 올라? 막 이렇게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여기까지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뉴스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찾아보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